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4일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제가 제조업에 이어서 서비스 PMI까지 위축 국면으로 들어서냐라는 주제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오늘 어제 발표되었던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가 됐죠. 관련 내용을 살펴봤더니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오던 서비스 중심의 경제 회복에 대한 분위기가 다소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따라서 제가 한 달 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그때 올렸을 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 주신 분들도 더러 계셨는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지표로 꺾인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영상 관련된 내용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가 또 업데이트가 됐죠. 관련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보신 분들이만 계시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개괄적인 지금의 경기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의 경기는 어찌됐든 소비가 이끌고 있는 경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매주간 업데이트가 되고 발표되는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부터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섰고 따라서 지금은 제조업 상품이 아닌 서비스 영역 특별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행과 접객이죠. 접객 위주의 산업이 호황이라고 표현하긴 어렵지만 보복 소비로 인한 회복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련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지금의 경기가 어느 정도 지탱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상반기 어느 정도 경기를 지지하는 그런 근거의 핵심에는 고용과 서비스 중심의 소비가 이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막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돈이 많다는 것이죠. 그 왜 돈이 많았냐? 초과 저축액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발표했던 그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던 5천만 불 남아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기준이 23년 3월 기준이었어요. 따라서 1조 6천억 달러는 코로나 구간, 팬데믹 구간에 썼고 이 나머지 구간이 약 5천억 달러가 남아있다라는 게 23년 3월 기준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이거를 이제 쭉 쓰다 보면 23년 연말까지 다 소진할 것이다라고 봤고 이 차트는 JP모간이 추정한 차트인데 아니다. 23년 3분기가 아니고 그보다 더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10월 달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이고요. 기간마다 9월이냐 7월이냐 다 다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가 23년 연말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은 학자금 대출 이슈까지 엮여 있습니다.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무산될 위기로 제동을 걸긴 했지만 더불어서 미국 교육부가 또 50조 원 규모의 대출 탕감 계획을 연이어 발표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년 대선 전까지 어떻게든 소비 여력을 이어나가고 싶은 행정부의 모습이 극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이 학자금 대출 이슈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모든 지금 경제 지표와 경제 상황을 다 이어보면 맥락은 같습니다. 서비스 영역에서의 회복으로 주도적인 경기 회복이 가능하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언제나 그렇듯 빠르게 지갑이 열린 만큼 빠르게 닫힐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조업만큼 파급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예전 영상에 더 살이 붙고 더 자세한 데이터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S&P 글로벌이죠. 마켓이라고 표현하는데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7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죠. 4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6월달이 46.3이어서 49까지 어찌 보면 반짝 상승을 한 모습인데 이게 50이 기준선이기 때문에 50 이하는 여전히 위축 구간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턴 어라운드 아니냐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닥 찍고 살아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 쭉 이어온 추이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고요. 반짝 상승 이후 이런 모습이 연속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49로 찍힌 부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비스 PMI가 52.4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비스 PMI 구매 관리 지수가 6월에는 54.4였는데 하락한 것이죠. 이게 지금 발표된 것은 S&P 글로벌이고요. 그러니까 마켓이죠. 사실 이 PMI 구매 관리 지수는 ISM도 같이 발표를 합니다. 이 두 기관이 서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S&P 글로벌 지금 발표된 기관에서의 PMI가 조금 더 확장하는 모습을 더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세장에 유리한 그런 지표를 보여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지금 6월달 PMI를 두 기관 ISM과 아까 말씀드린 S&P 글로벌을 비교를 해보면 S&P 글로벌은 54.4였습니다. 지금 서비스 PMI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ISM은 53.9였어요. 이게 6월달이죠. 결국에는 6월달 ISM보다 S&P 글로벌이 훨씬 더 확장하는 국면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꺾인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서비스 PMI가 지금 하락한 것이고요. 이 서비스 PMI의 두드러진 하락은 상반기부터 이어오던 경기를 지탱하던 그런 근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경기 지표 중에 시카고 연은이 발표했던 전미활동 지수도 있습니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제가 오늘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경기선행 지수입니다. 미국 경제조사 단체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LEI 경기선행 지수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ISM PMI와 LEI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여전히 15개월 연속해서 하락 구간에 위치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이고 이 지금 집계는 07년부터 09년 경기 침체 이후에 한마디로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서 물론 바닥권에서의 반등이긴 하지만 바닥 상승하는 모습이 다소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던 분들도 계시지만 6월 들어 다시 하락하는 모습으로 집계가 된 것이고요. 보시는 차트는 YOY로 변형된 차트니까 사실 경기선행 지수는 6월에 0.7%가 하락된 106.1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특히 22년 12월부터 23년 6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이죠. 4.2%가 하락을 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이전 6개월보다 더 가파른 감소율로 떨어졌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더 두드러지게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컨퍼런스 LEI 경기선행 지수가 집계된 세부 항목인데요.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게 결국 주가입니다. 상반기에 어느 정도 주가의 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체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게다가 신규 주문 감소에 대한 부분, 실업 청구 건수가 다소 증가했던 부분, 주택 건설이 좀 줄어든 부분을 주요 원인으로 컨퍼런스 보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한 결국 6월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의 경제 활동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23년 3분기부터 24년 1분기까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차트, 빨간 선이 경기 침체 신호 라인입니다. 훨씬 하단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가 상승한 여력, 지금 근원 CPI, PCE는 떨어지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 여전히 높은 금리,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용 확보에 대한 어려움까지 더해졌죠. 지금 미국, 제가 차트를 갖고 있진 않았지만 예전 영상이 있습니다. 파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요. 정부 지출에 대한 감소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조업 S&P 글로벌의 제조 PMI가 49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반짝 상승한 모습을 갖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반짝 상승에 불과한 것은 결국에는 다양한 경기지표, 소비지표, 이자율 등등을 감안해서 보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독일의 제조업 PMI입니다. 보시면 38.8을 기록했어요. 6월달 40.6에서 더 떨어졌습니다. 38.8까지 상당히 위축 구간에 지금 있는 독일의 제조업 상황이고요. 독일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은 유로존 전체가 좋을 리가 없겠죠. 사실 이번에 발표될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는 저도 되게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워낙에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자신감 있는 목소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이대로 경기 회복이 이어질까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서비스 PMI는 꺾였고 게다가 경기 선행 지수는 더 감소한 모습으로, 더 위축되는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5개월 연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게다가 조금 더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OECD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같은 경우가 이미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과 미국이 약 6개월 정도 간극을 갖고 후행하기 때문에 미국도 뒤이어서 이렇게 쫓아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부류가 있었죠. 그런데 미국도 여전히 위축 구간에 머물고 있고 다소 바닥권에서 높아지긴 했지만 지금 과거 예전 사례를 보시게 되면 바닥을 찍고 높아지다가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게 경기 선행 지수, 지금 OECD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이런 미비한 변화를 갖고 경기가 회복됐다, 확장 국면이다, 강세장 랠리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최근 발표된 경기 지표들 살펴보니 경기 침체 전망에 대해서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채권 비중을 늘릴 만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